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 패스트 분석의 개념부터 실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다면 시각화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앞에서 그 전 영상에서 개념 이해와 분석 절차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파트 1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이 됐고 기회 유효까지 도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결과물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들, 조절 썼던 거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는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고서로 만들려면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보고서 시각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몇 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은 이렇게 보고서화 시키는 것이 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의 끝은 이제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면 이 분석의 끝,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시각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거는 표입니다, 표. 그럼 표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상사가, 그렇군. 해서 끝날 겁니다. 만약에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 뭐 도형을 열심히 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죠. 그래서 도형을 이용하면, 오, 그렇군. 이렇게 이제 할 거고 도형의 디자인까지 입힌다면 와 그렇군 어우 잘 만들었어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왜 그러냐, 시각화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자료 보고서니까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보기 좋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시각화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렇지만 표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형이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화려하게 인포그래픽 넣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의 시각화 정도의 스킬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새내기 딱지를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례별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실습하는 내용도 같이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링크 주소를 넣을 건데 그 안에 이제 템플릿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 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표를 이렇게 만드시고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는 선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쪽에 이렇게 넣으면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사이드는 이제 선을 없애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글자 포인트는 어떤 그 한 페이지, PPT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목은 18포인트 정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이렇게 15포인트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저 패스트 분석 이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게, 이 패스트 분석 이것을 만들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PPT로 이제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엑셀을 추천드립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페이지 하나를 만드시고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x2 이렇게 2x2 두 개 이행 이열 이거를 만드신다면 여기서 PPT로 만들 때는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삽입에 표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를 4대4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 편집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 표를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고 엑셀을 추천을 드리는데 엑셀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두 개가 들어야 되겠죠. 두 개 요인, 밑에 두 개 요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쭉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위에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그, 이거는 복사를 해볼게요. 정책적 요인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경제적 요인. 이 가로, 자, 경제적 요인. 이렇게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네, 삽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로 우리가 테두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에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붙어집니다. 이때는 서식을 원본 서식 유지로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여기서 편집을 하세요. 세부적으로 또 엑셀을 편집하면은 기능이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기본 테이블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꼴, 자 글꼴은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에코그림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헤비로 갖다가 놓을게요. 얘는 한 18포인트로 놓고 이제 조금 이렇게 올려씌워서 위아래 여기는 이제 음영을 좀 넣을게요. 음영을 좀 해서 음영을 이런 형태로 넣으시고 색상은 하얀색. 마찬가지 이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음영을 넣고 색상은 하얀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하자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이렇게 해올게요. 이렇게 해서 원문 서식 유지로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 마찬가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맞춰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우리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굳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건 되게 번잡스럽기 때문에 엑셀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 있죠. 왜 대각선 선이 있는데 이 선도 여기 테두리에서 저는 보통 여기 위에 보면은 1포인트로 기본 세팅이 돼 있을 텐데 보통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얇게 만들고요. 펜 서식은 제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테두리를 처음에는 모든 테두리를 하셨다가 왼쪽 테두리를 없애시고 오른쪽 테두리를 이렇게 없애시면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됐죠. 깔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위에서보다는 이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가급적이면 이건 뭐 하나의 팁인데 여기 보시면 본문 내용은 여기 글꼴에서요. 자간을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자간을 표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좁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상위 타이틀이 딱 눈에 띄고 그리고 그 서브 타이틀 내용들이 이제 본문 내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간을 좁게 한 것과 이렇게 넓게 한 것, 좀 이렇게 넓게 하다 보면은 조금 느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뭐 지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 사실은 여기 좁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자간에서 기타 간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좁게를 저는 1.2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1.5 정도 하는 게 아니라 1.2 정도 이렇게 좁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자유주 사용하는 부분이 이거죠. 도용.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도용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PPT에서 이 도용을 만들어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그 요인들의 사이를 좀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좀 구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요인과 본문 내용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좀 구분을 줘 줄 수가 있어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도용은.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면 이렇게 그런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자 포인트는 18에서 15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자, 이 네모난 게 너무 좀 밋밋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타원인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요 느낌과 이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이렇게 도용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도용의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이 패스트 분석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게 디자인.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서 가운데에다가 위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PEST 넣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도 우리가 쉽게 이게 디자인 뭐 이렇게 디자인 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습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타원이 너무 각진 느낌보다는 이렇게 약간
약간 그 사이드가 조금 타원인 도형을 이렇게 배치를 네 군데로 한 다음에 원을 놓고 원을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각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조각을 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에서 삽입에서 여기 도형 있죠. 도형에서 약간 그 코너가 조금 타원인 거, 요거를 이제 하나 만들게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만 좀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복사하시면 되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일정 간격으로 해서 복사를 하시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누르셔서 이렇게 오른쪽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띄어낼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만들면 자, 원을 만들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이렇게 하셔서 이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투명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투명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 원형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형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이게 좌우가 그 간격 끼가 동일해야지 완전한 타원이 됩니다. 완전한 원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손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셨다면 이 위에 높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를 완전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7cm, 7cm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로축, 세로축이 모두 동일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 이 포인트들이 있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탕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세요. 전체 다 선택하셔서 도형 서식에서 좀 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조각을 이렇게 내주세요. 조각을 내주시면 이렇게 귀퉁이로 하나씩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조각을 내주시면 가운데 이 부분이 십자가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시면 돼요. 편집을 하시면 되고 일단 선은 제가 옅은 회색으로 좀 바꾸고 두께를 좀 가장 낮은 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집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조금 테두리 여기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저것만 선택을 하셔서 하얀색으로 어깨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약간 떨어진 느낌이 나죠. 떨어진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과 이 도형하고 좀 떨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느낌으로 좀 바꾸고 색깔을 좀 키워서 이렇게 좀 더 키울까요? 그다음에 하얀색.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복사를 해서 이 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물 텍스트 넣으시면 되겠죠. 텍스트는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좀 키워서 갖고 올게요. 좀 해서 컨트롤 G로 그룹화 하시고 이렇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이렇게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또 시각적인 느낌이 드는 이제 눈에 드는 패스트 분석 템플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만 좀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패스트 분석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 교차 2x2로 해서 만든 방식이고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세로로 연결한 방식이에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패스트 분석은 각각의 요인별로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P 다음이 E가 아니고 E 다음이 S가 아니고 순서가 있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무턱대고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석 기법이 이렇게 각각에 쪼개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위에 원을 가지고 조금 화살표를 넣어서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에 만드는 것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결합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뭐죠? 우리 핀셋처럼 이제 만드는데 그것도 원과 이 화살표, 네모 삼각형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을 한번 만들어 삽입해서 도형, 그다음에 원. 자, 말씀드린 대로 원을 만들 때는 완전한 원은 높이를 동일하게 5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삽입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걸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만드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 만드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색상을 넣어주시고 이 부분도 동일한 색상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음각선은 없애주시고 이 부분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뒤로 보내시고 이 부분을 오른쪽 우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를 한 60으로 바꿔볼게요. 자, 같은 색상의 느낌이 나죠? 여기는 좀 멀어진 느낌, 여기는 진한 느낌. 이렇게 나오시면 이것을 이제 굿시키세요. 컨트롤 G로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B 이렇게 글자를 우리가 임의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키울까요? 이렇게 해서 키워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지금 원과 저는 이제 삼각형을 이제 겹쳐뒀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삽입해서 도형, 다음에 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원의 크기를 조정을 하시죠. 3, 3 이렇게 보시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시죠. 이렇게 만들어서 뒤쪽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뭐 동글뱅이까지 하나 할까요? 우리가 꼭지점처럼 이렇게 동글뱅이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0.5, 0.5 이거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줌에서 중간에 여기서 가운데 맞춤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형 서식을 누르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통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족색을 집어넣고 윤곽선을 없애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밑에는 좀 허옇고 위에는 좀 진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있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셔서 이 두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만드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색깔을 보라색을 넣고 여기도 보라색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투명도를 제가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또 다른 느낌 한번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또 다른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 튀어나오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이두 개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도형을 같이 겹쳐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색상의 변화로 흐름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시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패스트 분석을 만들었죠. 이제 도형도 만들어봤고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분석 절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회와 이 위험 요인을 노출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와 위험 요인을 별도로 뭐 만들고 뭐 하는 양식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패스트 분석을 이렇게 결과물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회 위험 요인이 이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됐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글자가 좀 여기 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패스트 분석을 뭐 왼쪽에다 두고
그것들을 P나 E에서 정책과 경제에서 끌고 와서 그게 기여의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뭐 S와 T에서 끌고 와서 사회적인 요인, 기술적인 요인에 와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패스트 분석의 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기회 이윤이 특히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바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5년 후에 실행하는 거 이렇게 가지각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10년 후에 일어날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런 10년 뭐 후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장기, 단기 이렇게 해서 기회 요인도 단기적인 기회 요인이냐, 장기적인 기회 요인이냐 중기적인 기회 요인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덧붙여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 기업의 중장기 로드맵이 되고요. 기업의 어떤 향후의 기업 성장 로드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적용한다면 또 100%의 테스트 분석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한 분석 중에서 패스트 분석, 대표적인 분석,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의 공작, 쌍대 산맥,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하는 스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분석에서 정책에서 환경적 요인을 조금 빼서 더 강조한 분석인데요. 스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스팁 분석.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팁 분석과 패스트 분석을 합쳐서 대표적인 외부 환경 요인 분석의 대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분석까지 했지만 나중에 그 다음 영상에서 스팁 분석을 알아볼 테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 외부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또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셨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스팁 분석에서 분석을 좀 본 영상과 같이 좀 개념, 절차, 그다음에 보고서와 이것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